중국제철 이야기에서 제일 이상한 점은 기술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샘물에서 탄소를 빼는 방법도 있었고, 탄소가 많은 철과 적은 철을 섞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이거 거의 강철 생산 치트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합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현대식 강철 대량 생산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더 묘한 건 이 이야기가 다마스커스 강철하고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분명 대단한 강철인데 그게 왜 대단한지, 어떤 조건에 맞춰야 다시 나오는지, 그 원리가 공개된 과학이 아니라 장인의 손과 비밀스러운 절차 안에 갇혀 있으면 기술은 강해 보이면서도 아주 약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강철을 만드는 방법을 어느 정도 갖고도 왜 강철 혁명은 오지 않았을까요? 먼저 철을 아주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탄소가 너무 많으면 주철처럼 잘 녹고 잘 부어지지만 깨지기 쉽습니다. 탄소가 너무 적으면 연철처럼 질기고 다루기 쉽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강철의 힘과는 거리가 생깁니다. 강철은 그 중간입니다. 중요한 건 탄소를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중국에는 초강법이라고 불리는 계열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탄소가 많은 무쇠를 다루면서 탄소를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나중에 나온 강철 공정도 결국 쇠물 속 탄소를 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길이 아닙니다. 꽤 가까운 냄새가 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탄소를 뺀다는 행동과 강철이 되는 지점에서 멈춘다는 목표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소금에 너무 많이 넣은 국에서 소금기를 줄이는 것과 매번 같은 맛으로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방향입니다. 후자는 통제입니다. 초관법의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쇠는 탄소가 많아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녹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탄소가 빠질수록 철은 더 높은 온도를 요구하고 점점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흐르던 샘물이 작업 중간부터 덩어리처럼 버티기 시작합니다. 안쪽에는 아직 액체 같은 무쇠가 남아있고 바깥쪽은 이미 굳어가는 쇳덩이가 됩니다. 이걸 다시 두드리고 떼어내고 불순물을 빼고 쓸 수 있는 철로 만드는 일은 말 그대로 작업장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장인은 무엇을 잘하게 될까요? 탄소가 몇 퍼센트일 때 멈출까? 이 질문보다 기포와 찌꺼기를 어떻게 빼낼까? 더 균일하고 말 잘 듣는 철을 어떻게 얻을까? 이 질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기술은 발전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발전이 항상 같은 방향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길에서는 잘할수록 강철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흥미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강강법입니다. 탄소가 많은 주철과 탄소가 적은 연철 계열 재료를 섞어 녹이는 방식입니다. 이건 더 이상해 보입니다. 한쪽은 탄소가 너무 많고 한쪽은 탄소가 너무 적습니다. 그럼 둘을 섞으면 중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멀리만 보면 도가니강이나 다마스커스 강철을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기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놀랄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주철과 연철을 섞는다. 불순물과 기포를 줄인다. 미세 조직에서 꽤 깔끔한 결과가 나온다. 여기까지 들으면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왜 이게 강철 대량 생산으로 안 갔지? 여기서 답은 허무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그 기술이 주로 붙잡은 목표가 강철을 만들자가 아니라 철을 깨끗하게 하자 쪽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어떤 결과물에서는 강철에 가까운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더 균일하고 더 찌꺼기가 적고 더 다루기 쉬운 방향으로 기술이 정교해지면 오히려 탄소는 줄어듭니다. 즉, 기술이 후퇴한 게 아닙니다. 기술이 너무 성실하게 다른 목표를 향해 간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술사를 더 좋은 물건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술은 그 사회가 좋다고 부르는 결과를 향해 갑니다. 당장 농기구와 일상도구를 만들 사람에게는 부서지기 쉬운 강한 철보다 잘 펴지고 잘 두드려지고 실패가 적은 철이 더 좋은 답일 수 있습니다. 작업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스러운 손기술로 한번 멋진 강철을 얻는 것보다 어제도 오늘도 팔 수 있는 철을 만드는 쪽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마스커스 강철을 떠올리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해집니다. 다마스커스 검은 전설처럼 이야기됩니다. 물결 무늬가 있고 단단하면서도 잘 버티는 검. 그 바탕에는 인도계 우칠강철 같은 도가니강 전통이 있었습니다. 철을 탄소와 함께 밀폐된 용기에서 가열하고 특정한 재료와 온도와 단조 조건이 맞물리면서 독특한 조직과 무늬가 나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고 산화물의 배열 같은 물질과학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옛 장인들이 처음부터 지금 나는 미세 조직을 이렇게 제어하고 있다고
논문처럼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재료 고르는 눈, 불 조절, 두드리는 순서, 스승에게 배운 금기, 밖으로 쉽게 새지 않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비법으로 남은 기술은 원료가 바뀌거나 장인이 끊기거나 시장이 사라지거나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그 원리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철을 잘 만드는 것과 왜 잘 만들어지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계속 복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국 제철의 아이러니도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지식은 탄소를 정확히 맞추는 공개된 생산 원리로 굳어지지 못했을까요? 왜 찌꺼기를 빼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목표가 작업장을 지배했을까요? 왜 강철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다음 세대의 표준 공정으로 크게 열리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중국은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재미도 없고 사실도 흐립니다. 더 정확하고 더 흥미로운 말은 이겁니다. 방법은 있었지만 방법이 곧 원리는 아니었습니다. 원리는 있었더라도 원리가 곧 산업은 아니었습니다. 산업이 되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빼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당연히 감으로 맞춘다가 아니라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할 것인가. 우리 집안의 비법이 아니라 크게 만들고 재고, 고치고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역사에서는 아주 큽니다. 청나라 시기에 이런 공정들이 더 강철 중심으로 열렸다면 어땠을까? 이 상상은 당연히 매력적입니다. 타이타닉에 들어갈 법한 강철이 몇백 년 먼저 나왔을까? 무기와 배와 기계의 역사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철 혁명에는 공정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연료, 큰 설비, 송풍, 온도와 성분을 다루는 경험, 실패를 감당할 시장, 그리고 강철을 계속 써줄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힘을 잃지 않은 이유는 그 카운터팩처리 완전히 허무맹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가까운 냄새가 나는 기술들이 있었고 정말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깝고 그래서 더 재미있습니다. 기술사의 비극은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가끔은 뭔가를 너무 잘하는 데서 옵니다. 리포를 빼는데 능숙해지고 슬래그를 줄이는데 능숙해지고 더 말 잘 듣는 철을 만드는데 능숙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강철을 강철답게 만드는 질문, 탄소를 어디까지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작업장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과거의 제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기술을 볼 때 우리는 비슷한 착각을 합니다. 시제품이 나왔다. 원리는 맞다. 그러면 혁명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역사는 자주 반대로 말합니다. 시제품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혁명은 그 원리를 누구나 반복할 수 있는 공정으로 만들고 그 공정을 시장이 계속 요구하고 실패를 고치며 규모를 키울 때 옵니다. 중국 제철의 갈림길은 그래서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세련된 기술이 왜 다른 미래로 흘러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강철을 만든다는 건 철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더럽게 남겨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딱 필요한 만큼을 비밀스러운 손맛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철은 장인의 작품을 넘어 산업의 재료가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강철 혁명을 놓친 건 불꽃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질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없앨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을 비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차이가 쇳덩어리 하나를 역사의 갈림길로 바꿨습니다.